오늘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못했죠.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좀 상당히 많이 파는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도 후반에 매도폭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막판에 또 매수로 전환하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SK증권 서초 PIB센터 남일영 대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현선물 좀 물량 많이 내놨고 기관은 다소 좀 엇갈리던데요. 어느 쪽을 눈여겨봐야 되죠? 예, 오늘 일단 시장의 키매는 기관입니다. 네, 기관 쪽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요? 예, 일단 오늘 기관이 코스피는 좀 매도가 좀 나왔지만 코스닥은 순매수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포인트를 보시면은 일단 60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600포인트를 강하게 좀 이제 지지는 됐기 때문에 돌파할지 여부가 이제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코스피는 조금 약한 모습이고요. 일단 유가 하락의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펼쳤습니다. 코스닥이 6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로 간다면 일단 600포인트 안착하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물론 키매는 기간이지만 외국인이 옵션 만기 대비해서 현선물을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선물 매도는 사실 좀 과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또 사왔던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오늘 8,447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가매도가 나왔을 때는 수일 내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최근에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좀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역시 기관도 그렇지만 외국인도 같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반도체 업종 여전히 강세 순환매 수급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계속 추적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 강세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기관의 종목들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요. 두산인프라코어 실적 잘 나왔는데요. 오늘 210억 매수했네요. 그리고 아모레지가 예상만큼은 좀 안 나온 실적 때문에 좀 빠졌다가 다시 오늘은 87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두산과 호텔신라, NC소프트, 대한항공, 삼성 SDS, LG하우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는 18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KB금융과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매도가 됐습니다. 기관 코스닥에서는 CJENM 오늘 아주 급등 나왔는데요. 132억 정도 매수했고요. 메디톡스 또 한 번 신고가까지 왔는데 51억 매수고요. YG엔터와 인바디, 파트론, 슈피겐코리아, 코스원, 유니테스트, 서울반도체, 창해에탄올 매수를 했습니다. 팔았던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오늘 어닝 쇼크 나왔는데요. 128억 매도가 됐고요. 게임빌과 바이넥스, 액토즈 소프트, SK 브로드밴드, 인터파크 INT, GS 홈쇼핑 매도가 됐습니다. 기관의 종목 특징 살펴주시죠. 네, 일단 기관 종목 특징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것이 의류 업종들 좀 순환매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 쪽에서 기관들이 의류 업종들 조금 매수 우위로 좀 담았고요. 특히나 소비 업종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중국 그리고 금리 인하도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 경기 좀 회복 기대감이 좀 들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아무래도 소비 관련주라든지 중국에 좀 지사가 있는 그런 의류 쪽도 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화장품들도 굉장히 강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의류 쪽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띠면서 다시 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반도체는 순환매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공정 그리고 전공정 할 거 없이 다 순환매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적으로도 안정되면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올라갈 게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일단 EPS 대비 멀티플을 좀 더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업종들이 2015년 향후 좀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기관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역시 반도체 업종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지만요. 시그네틱스 보시겠는데요. 기간이 오늘 58만 주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펼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요. 패키징 업체는 그 전에 이제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마무리 단계에 이제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환매로 반도체가 돌다 보니까 이런 패키징 업체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뭐 윈팩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목들도 역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후공정에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진 개선율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공정 반도체들이 아마 수혜를 많이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그널섹스가 오늘도 이제 쉬다가 한 번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역시 오늘 좀 많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좀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만에 다시 현선물 다지 동반 매도하면서 나왔는데요. 선물 쪽에서 특히 뭐 한 거의 9천 계약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거래소 먼저 종목 볼 텐데요. 현대차는 143억 매수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121억 샀고요.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S-오일, CJ 대한통운, 한샘, KCC, 한국콜마 매수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305억 매도했고요.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가 거의 한 700억가량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142억 순매도했고요. NC소프트와 LG하우시스, 한국항공우주, 한국타이어, LG화학, 호텔신라까지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121억 오히려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조이시티 24억, 인터파크 게임빌, 내추럴 엔도텍, 위메이드, GS 홈쇼핑, 인바디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172억,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매도가 나왔고요. 테크인과 SBS 컨텐츠 허브, 성우하이텍, 바이로메드, DHP 코리아, CJ ENM, 다음 카카오, 삼성 LNS까지 매도가 됐습니다. 외국인 특징 살펴주시죠. 네, 외국인 오늘 특징 살펴드리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뭐 금융업종을 좀 매도를 나오긴 하지만 차별화적으로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금융업종은 그래도 그동안의 누적적 매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제재업종이 좀 눈에 띕니다. 제재업종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요. 일단 실적 관련해서도 좀 2019년 상반기 때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도 함께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감주는 유가 하락 덕분인지 오늘 좀 힘을 쓰지 못하고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실적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름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보다는 단기간에 낙폭가대로 오른 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이들 업종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 외국인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종 매수, 순매수로 좀 우위를 띄었고요. 게임 업종도 오늘 순매수 좀 우위를 띄면서 전반적인 게임 업종들은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게임 업종은 일단 실적 발표가 좀 기대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2월 10일 이후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이제 차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아마 향방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는 게임주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 대비만 올라오더라도 게임 업종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추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좀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기관 수급 특징주도 반도체주였죠. 외국인 수급 특징주는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게임 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이시티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오늘 게임주 관련 가운데서는 오늘 오른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났고 조이시티만 유일하게 4.8%대 상승하면서 끝났는데요.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건십 배티라는 게임이 물론 크랙 버전으로 좀 가짜 크랙 버전이 이제 중국 내 나돌면서 나오긴 했지만 그 버전이 300만 이상 다운로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정식 버전이 지금 수출이 안 된 상황이고 일단 이것
이것이 만약 중국 텐센트라든지 치우 360과 이제 계약을 해서 퍼블리싱이 된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좀 일정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발표가 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수혜를 얻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조이스틱 같은 경우도 이런 계약건이 퍼블리싱이 된다면 올라가겠지만 물론 실망감에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미 나간 게임이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정식 버전이 출시되더라도 아무래도 좀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쪽 투자 주체들의 수급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내일장에 관심 있는 것이 코스피 말고는 이제 코스피는 좀 약한 약세의 흐름을 좀 띠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오늘은 좀 팔긴 했지만 내일장에 이제 수급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00선에 안착을 했고 600을 강하게 돌파할 시에는 코스닥에서 역시 순환매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외국인의 수급 체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이 답이다. 남일영 대리였습니다. 네. 실적 나온 업체들 몇 곳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한지주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크게 밀려났죠. 이어서 이 금융주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KB금융 실적 내놨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2,070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는 20% 감소고요. 전 분기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도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당초에 시장 전망치가 2,500억이었는데 이것보다도 한 25% 정도 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5조 5,805억 원, 전년 대비로 좀 4% 정도 늘어난 수준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편의점 관련주죠. GS 리테일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어들었는데요. 예상치가 344억 원이니까 약간은 좀 밑도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적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끝내주는 전략입니다.